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인천시가 3년 연속 6조 원대 국비 확보에 나섭니다. 인천발 KTX 적기 개통과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인천형 출생 정책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KTX를 타려면 서울이나 광명으로 가야 하는 인천 시민들. 하지만 앞으로는 인천에서도 KTX를 탈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첫 삽을 뜬 인천발 KTX. KTX가 개통하면 부산까지는 2시간 20분, 목포까지는 2시간 10분이면 도착합니다. 하지만 개통 시기가 문제입니다. 당초 내년 상반기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개통 지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천시는 적기 개통을 위해 국비를 추가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350억 원에 추가로 602억 원을 증액해 국비 952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인천시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도 추진합니다. 토목 건축공사와 차량 구매 제작 등을 위해 정부 예산안 793억 원에 추가로 777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또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위해 505억 원, 바이오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99억 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서해오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87억 원,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위해 16억 원도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인천시가 국비를 건의한 주요 사업은 모두 15개. 국고보조사업 예산과 보통교부세를 합쳐 국비 6조 1,900억 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인천시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이 넉 달째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끄러운 대남 확성기 소음도 송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접경 지역인 강화도 주민들은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사이렌 소리 같기도 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소리. 북한의 대남 방송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말부터 우리나라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소음을 지속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주민들은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화군 송해면과 양사면, 교동면 주민 8,8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600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20시간 한다고 봐도 아니야. 그럼 거의 다 하는 예. 밤에도 해. 그럼요. 어저께도 12시부터 내가 3시까지 안 자고 있는데 계속 했어요. 인천시가 18일 접경 지역인 강화문 송해면 일대를 방문했습니다. 주민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북한이 계속해서 띄우고 있는 쓰레기 풍선 역시 추석 연휴까지 이어져 오면서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최근에는 생활 쓰레기류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수 비닐 껍질이라든가 예. 이런 비닐봉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런 물자들을 전부 다 수거해서 현장에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접경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제가 청취하고 상황이 어떻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뭐고 또 여기서 어떠한 대책을 요구 이런 부분을 지금 오늘은 청취하는 자리고. 인천시는 이번 주민들의 소음 피해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건데 강화 군민들은 차기 군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구혜희 기자가 강화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강화 군수 공석이 되고 약 200일. 보궐선거를 앞둔 강화 군민들의 바람은 무엇일까? 먼저 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강화를 대표하는 시장이지만 손님을 찾아보긴 힘듭니다.
최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보냈지만 기대했던 대목 특수는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기대합니다. 불경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대목 때도 이렇게 커다란 매출이 대목 때 이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지금 강화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소비자가 느끼는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많이 정책을 그런 거를 많이 해줬으면 많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강화 들녘. 추수를 앞두고 수확의 기쁨에 들떠야 할 농민들이지만 한숨만 늘어갑니다. 인건비와 물가는 치솟는데 정작 쌀값은 나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책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지금 추석 전에는 20만 원, 지금 벌써 19만 원으로 강화도 쌀값이 하락돼 있어서 요거 본격적으로 요거 연휴 끝나고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뭐 18만 원 아래도 든다는 이런 소문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옛날에 지원 사업 했던 거는 좀 과감히 철폐할 건 하고 신기술 이런 젊은 청년 세대 자라나는 청년 농업인 이런 사람들께 좀 과감히 투자하는 거 이런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북한과 마주한 어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 지난해와 올해 약 60년간 묶여있던 조업 한계선을 늘리면서 177.2제곱킬로미터의 어장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 제약으로 어업의 차질을 빚는 문제 등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조업도 이제 저희 마음 놓고 야간에도 할 수 있게끔 어쨌든 야간도 잡아야 뭐가 되는 거지. 밀물 썰물에서 4번을 하는 건데 2번을 못 하는 거예요. 수협이랑 돈이랑 합쳐서 조금 그걸 좀 해결해 주시고 하여튼 뭐 어획이 많아야 손님들도 많이 올 것이고 잡는 게 많아야 맛있는 것도 많이 고객님한테 또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일 희망사항입니다. 강화군은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지방 소멸 고위험 지역에 접어들었습니다.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일자리는 물론 고속도로와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주민들의 수건인 지역 현안에 대해 어떤 후보가 맞춤형 공약과 정책으로 표심을 자극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동구 송림동에는 예산 180억 원을 들여 지은 다목적 시설이 있는데요. 지난해 8월 준공한 새 건물인데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용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2차례에 걸쳐 개선 공사까지 진행했지만 불편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정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준공한 동구 송림골 꿈드림 센터입니다. 예산 180억 원을 들여 만든 다목적 시설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입니다. 어린이 영어 도서관부터 육아센터, 체육관까지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찾는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 주차장입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한 번에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겁니다.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몇 번 꺾어야 되고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운전 미숙한 사람은 거의 사고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안 내려가시는 편이세요? 네. 전에 여기에 주차가 다 돼 있어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거기는 사고 날 그런 확률이 많은 데인데요. 아주 불편해요. 이런 데 처음 봤어요. 사고 위험 우려까지 나오자 동구는 결국 개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야 확보를 위해 일부 주차장 벽을 없애고 차량 진출입로 일대 주차면을 일반 차량에서 경차로 변경한 겁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구청은 2차례에 걸쳐서 개선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개선 공사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반경을 크게 그리며 돌았지만 역시나 한 번에 진입이 어렵습니다.
후진과 전진을 반복한 끝에 간신히 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소형차와 중형차가 이 정도인데 대형차는 주차장 이용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차가 굉장히 커서 돌아서 가기가 나가기가 굉장히 들어갈 때부터 세운국으로 들어갔고 나올 때는 나오는 입구에 주차돼 있잖아요. 차가 2대가 주차돼 있으면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개선 공사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민 편익시설로 만든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설계상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급하게 개선 공사를 진행했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공사비 인상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체될수록 사업성이 악화돼 조합 주민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시공사들과 조합이 다시 기대를 갖는 분위기입니다.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은 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 부평의 북의 4구역입니다. 이 사업지는 과거 도급계약 이후 공사비가 오르고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최근 이 건설사와 조합이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의 4구역은 지난 2010년 도급계약 당시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약 370만 원이었다가 2020년 약 440만 원으로 오른 바 있습니다. 이후 조합 내 갈등과 이주 보상 협상이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착공이 늦어졌고 사업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원자재와 인건비 등 공사비가 크게 올랐고 부동산 경기까지 하락하면서 사업성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조합 주민들은 크게 오른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착공 전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시공사까지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자 지역사회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좌초될까 우려하는 시선들이 늘었습니다. 주변 재개발 사업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까지 확산되자 시공사들이 재개발 사업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분양가를 올려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철거와 착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북의 4구역은 최근 다시 시공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고 2개의 시공사가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함으로 인해서 일부 건설사들이나 조합 입장에서 합리적인 건축비에 의한 계약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분담금 문제로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던 서울 노원구의 상계주공 5단지도 시공사를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계주공 5단지는 지난해 1월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조합원들이 5억에서 6억 원이 넘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시공사와의 갈등 끝에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무산 위기에 처했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들, 집값 상승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기대가 다시 커지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년여간 제도에 대한 인식은 넓혔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새롭게 보완된 규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LG 헬로비전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 이음입니다. 기부하기 항목이 기존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한 가지에서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가 추가됐습니다.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는 거주지 이외 지역의 특정 목적 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든지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가능해진 데 이어 모금액 한도와 모금 방법 확대를 담은 법률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치단체들이 가장 반기는 건 모금 방법에 자율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출향 향후의 행사나 지역 축제 등에서의 직접적인 모금과 기부 독려가 가능해졌고 분기에 2회까지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전송 매체를 통한 모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분들이 사실 출향 단체라든지 출향 인사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공무원들이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과 비교해 필요성이 강조됐던 기부 플랫폼 민간 개방도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기부금 한도 역시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금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자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특산품이던 기부 답례품은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문화체험권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단순히 모금에서 그치지 않고 기부자를 관계 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방문과 동시에 먹고 자고 쓰다 보면 2차, 3차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형태의 답례품 발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자매결연한 도시들의 상호 기부 움직임이 활발한 데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향토 기업들의 기부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기부 방법 등 개선된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지정기부에 참여한 지자체 중 부안군이 사업 시작 한 달여 만에 성과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 이나라 기자입니다. 빈 농약병 수십 개가 담긴 마대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야생벌을 지키기 위해 부안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논밭에 버려진 농약병을 주운 겁니다. 그 양이 매년 40톤에 달합니다. 부안군은 올해부터 농약병을 담는 마대 구입비를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 기부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마대값 이것이 400, 한 400 이상이 들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농약병 수거 마대 지원은 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의 일환. 농약병 수거뿐만 아니라 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비호텔 조성과 꽃씨를 나눠주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사업 공개 한 달 만에 1,500만 원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또 해당 사업을 추진한 부안군은 지난 6일 제1회 고향사랑 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특교세를 확보했습니다. 야생벌 지정기부 ESG 사업과 관계인구 활성화 노력에서 주목을 받아 우수상과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여 전북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기부에 참여한 부안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돈의 절반이 넘는 지자체들은 사업을 신중하게 발굴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모금된 기부금 50억 원가량을 묵혀두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채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이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부안군의 성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사전 청약은 일반 청약보다 1, 2년 앞당겨 공급하는 제도인데요. 과열된 청약 시장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면서 최근 사업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본 청약을 기다린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사전 청약을 진행한 영종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사업입니다. 공급 세대는 모두 440세대로 이 중 사전 청약으로 공급되는 세대는 375세대입니다. 당초 내년 6월 입주를 목표로 지난해 4월 본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이 취소된 건 인천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만 인천 가정 2지구, 경기 파주 운정 3지구, 경북 밀양 등 6곳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문제는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아무런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 비상대책위를 꾸린 사전 청약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이 취소되면서 당첨자들이 기다려온 시간과 기회는 모두 무의미해졌습니다. 사전 청약은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당첨자들은 그동안 잃어버린 권리와 시간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당첨자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택지에 주택을 건설하면 이전의 사전 당첨권을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국토부는 사전 청약 제도를 만들고 이를 독려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전 청약 제도를 기반으로 한 계약은 단순히 민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국토부는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당첨 지위 유지에 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 비대위는 지난달 당첨자 지위 유지 등 사전 청약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5만 명의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황. 비대위는 윤우덕 국회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받아 다시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